안녕하셨어요, 여러분. 기쁨이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드릴 한독인.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스트 프로필. 한동대학교 17학번 경제와 국제 지역을 전공 중인 이웅수 학우님입니다. 남한과 북한 각각 12년씩 살았다는 진짜 찐 한반도민. 북한 함경도 나선특별시에서 태어나 13살에 남한에 들어왔다고 해요. 웅수 학우님의 고향 라진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자면 북한에서 특별시라고 지정할 정도로 북한에서도 교역이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접경 지역이고 나선 항이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 열리게 될 유라시아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웅수가 한동대에 오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북한 나선에서의 생활과 추억, 그리고 남한에 입국 후에 겪었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까지, 또 웅수가 생각하는 남북한 화해의 방법, 또 앞으로 웅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웅수야, 소리 켜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웅수야. 오랜만이야. 웅수야, 어디야? 나 포항이지, 포항. 아, 나 진짜, 너가 인터뷰 해달라고 했을 때 되게 흔쾌히 응해줘가지고 놀랐잖아. 왜요? 아, 웅수가 되게 무대 체질이구나, 이랬지. 그런 생, 거 아니고요. 당황하지 않더라고. 뭐야, 나 아, 미안해, 이럴 줄 알았는데. 아, 그럼 미안하다고 하고 나가면 될까요? 경제와, 경제. 경제 국제 지역을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어? 나는 그 경제학을 1전공으로 선택한 건 한동대 들어오기 전에 그 먼저 재수를 했었는데 그 재수할 당시 함께 살았던 형이 경제학과 학생이었어. 그래서 다른 전공에 비해 경제학에 대한 그 정보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형이 공부하는 그런 자료들을 그냥 잠깐 재수할 때 아주 잠깐씩 읽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 전공 경제학이.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서 경제학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국제지역학은 국제관계학 입문이랑 정치학 개론을 수강하면서 너무 재밌어서, 네, 전공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고 그냥 재밌어서. 네. 아, 그렇구나. 6학기를 이제 3학년을 마치고 대학 거의 다 왔는데 8학기로 치면은 그럼 대학교 3년 동안 좀 가장 배운 큰 레슨이라든지 뭐 느낀 점 뭐 두 가지가 있다면은 진짜 가장 큰 건 뭐 신앙적, 학업적, 관계적 정말 많은데, 약간 생각의 전환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사고의 전환. 그냥 항상 그전에는 좀 대학교 오기 전에는 가 탈북 대안학교를 또 다녔으니까 그냥 북한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고 또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다 보니까 그 사고의 확장이 없었는데, 대학교 오니까 일단 진짜 뭐 있고 다른 해외인 친구들도 있고 전국에서 온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생각이 많이 다르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다르고 했고, 그래서 또 특히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약간 가장 크게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난 좀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냥 기도도 나 혼자 하고 약간 양육 같은 것도 거의 못 받고 좀 혼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이렇게 신앙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모르는 거 질문하고 약간 이런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친구들,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게 가장 큰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음. 학업적인 거야 뭐 당연한 거고. 네. 음. 그럼 탈북민 대안학교에서는 북한 친구들이랑만 있다가 대학교 진학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음. 대학교를 음. 진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한동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뭐 계기나 이유가 있어? 네, 이 부분은 사전 질문에 아. 없었는데. 진짜 그 끌려서 왔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인데, 사실 고등학교 3 학년이었나? 그때 갈대상자를 읽었어. 아,
읽어버렸다. 어 어. 갈대상자를 읽고 또 심지어 개교가 95 년도잖아. 내가 96 년도생이니까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거야. '와 나랑 비슷하다 출발 시기가.' 그리고 딱 읽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진짜 이 대학교가 정말 나를 위해서 딱 세워진 느낌이 들었고 약간 거의 뭐 광신도 느낌으로 빠져든 거야. 홍보 영상이며 기사며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동대학교 검색하고 너무 좋게 와 닿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한동대학교 갈 거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또 약간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이미지도 좋잖아 학교가. 그래서 선생님들 되게 좋다. 그래서 빠져들었어 그냥 나도 모르게 음. 한동대학교에. 음. 그래서 그냥 뭐 갈대상자 하나 읽고 너무 좋아서 지원했다. 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또 다른 논외의 질문인데 고등학교 때 웅수는 어땠던 것 같아?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아? 너를 다시 돌아봤을 때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아? 고등학생 때 진짜 자존감 낮고 음. 진짜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침울해 있고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막 한국 사회에 조금 정착하고 공부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진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고 심지어 또 한국 친구들과 교류해 본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만약에 대학을 가면 내가 북한 사람인 걸 난 또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먼저 대학을 간 선배들 중에서 북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이나 혹은 그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좀 많았다고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또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야 될까?' 약간 이런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약간 자존감도 낮고 고민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 그 시기에 한동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알게 되고 음. 뭔가 너가 목표가 생겼던 거네. 음. 그치. 그래서 대학교도 어디를 가야 될까 막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던 시기에 진짜 갈대상자를 그냥 우연히 읽었는데 그게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우연히 읽었던 그 책이. 그래서 너무 음. 감사한 것 음.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남한에 오게 된 계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 나는 북한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많은 부류로 나눠진다고 난 들었어. 예를 음. 들어서 정말 이제 그 너가 온 지역 같은 경우는 국경 지역 함경도 음. 국경 지역이니까 국경 지역 사람들 많이 이제 오기도 하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오히려 또 북한에 있으면은 또 거기에서 잘 살고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오고 음.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예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응수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지도 음. 궁금해. 나는 난 일단 가장이라기보다는 좀 함경 많이 오는 그 부류 그 지역 중에 혹시 함경북도에서 왔고. 모르는 어어. 사람들을 위해서 함경북도가 북한의 어디쯤에 위치했는지 말해 줄 수 있어? 그 지도를 보면 응. 그 한반도 이 지도를 보면 가장 그 중국과 러시아 접경 사이에 있으니까 가장 끝쪽이지.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북하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그나마 수월하고 왜냐면 접경이 바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동할 때에도 좀 편하지. 강 하나 건너면 되니까. 뭐 말은 쉽지만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접경 지역에서 와서 일단 그나마 쉬웠고 그리고 탈북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나는 또 왜냐면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래서 그 계기는 일단 부모님에 의해서 먼저 한국에 오신 그 엄마 아빠에 의해서 일단 나는 오게 된 거지.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에 약간 생계나 혹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는 엄마 아빠를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데려오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 음. 어 그렇구나. 엄마 아빠 먼저 그런 가셔서. 계기. 음. 그러면은 엄마 아빠 가셨을 때 그게 연락이 됐었어? 북한에서? 뭐 자주 되진 않지만 가끔. 그래도 근데 나는 북한에 있을 때 한 번도 거의 엄마 아빠랑 연락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어리니까 혹시 이걸 어리다 보니까 또 주변에 잘못 음. 말하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할머니나 큰아버지, 삼촌
이런 어른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 음. 왜냐면 나는 어리니까 아직 그때는. 아. 와 근데 진짜 너의 나진에 있었을 때 생활에 대해서는 진짜 내가 뭐 진짜 정말 개인 사적으로도 말을 안 해 봤던 거 진짜 궁금해져요. 나진이라는 곳은 너가 태어나고 자란 곳 그러니까 너가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음. 만나고 그런 나진이라는 곳이 어 어떤 음. 내가 뭐 좋아했던 장소들 이라든지 음. 뭐 추억들 또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해. 음. 뭐 사실 어릴 때 와서 막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큰 건 없고 응. 뭐 엄청난 추억은 없고 약간 일단 라진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라진 손봉시라고 해서 응. 라선시라고 불러. 라진과 손봉의 어. 그 앞글자를 따서 라선시라고 부르거든. 어. 그래서 약간 나름 자부심 있는 게 아 이 프라이드가 그 있구나. 그럼 라선의 그 라선인. 나 라선인이야 이런 느낌. 약간 뭐 아. 평양 사람 하는 것처럼 아. 일단 서울 사람, 그 강남 사람 어 이러는 것처럼. 그치, 그치. 아니 뭐 그 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나름 일단 중국과 러시아 그 경계 그 국경 사이에 있으니까 좀 북한이 안 그래도 폐쇄적인 나라인데 그 폐쇄적인 나라 중에서도 아무래도 두 국가의 접경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외국인들과 그런 자본들이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동하죠. 그래서 관광객 같은 경우들도 꽤 많이 오고 관광 버스들도 많이 지나가고 그리고 또 바다가 있고 하니까 항구 도시로서 약간 경제 무역의 도시 약간 음. 이런 느낌. 음. 약간 어 어떻게 보면 경제 도시, 무역 도시, 약간 글로벌한 도시. 네. 글로벌 북한에서 라선시. 글로벌한 어. 그죠, 그죠. 그래서 어. 라선 특별시 뭐 이렇게 붙이고 어. 하죠. 그래서 라진이 그런 도시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단 저는 외국인을 봤어요, 북한에서. 그때 충격받은 게 언제 봤어? 약간 그냥 어릴 때 그냥 어.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뭐 자주 오니까 버스를 어. 타고.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어. 뭐 직접 만나 보진 못했지만 뭐 얘기하고 그러진 못하죠, 당연히.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머리카락 색깔이 신기한 거야. 금발인 거야. 막 색깔이. 처음 본 거지 나는. 우리 북한 사람들은 뭐 다 검은색이고 혹은 새치 있으면 흰색 아니고 그런데 금발머리도 처음 봤고 그리고 눈동자가 다른 거야. 와 눈동자가 뭐 갈색도 검은색도 아닌 약간 진짜 신기한 색깔. 그런 걸 처음 봤더니 나는 진짜 충격이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음. '저 사람들은 뭐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그 관광객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게 나는 제일 인상이 컸고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학교 다녔던 경험. 북한에서 뭐 애들이랑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진짜 순수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약간 흙 만들고 놀고 약간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게임이나 약간 되게 다양한 기계들이나 약간 이런 걸 갖고 노는데 나는 되게 자연이랑 어울렸던 것 같아요. 흙 음. 만지면서 놀고 자연인, 막 자연인. 바다 가서 놀고 강에 가서 놀고 이런 약간 요즘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걸 좀 갖고 놀았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음. 밤에는 반딧불이 같은 거 보고 별 보고 이런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지금 나만 20 대들에게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너의 어린 음. 시절 자연과 어. 어울렸던 경험들이 니한테는 있는 거네. 아날로그적 감성.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거네. 어.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경험을 해 봤다. 음. 그래서 와우. 그립다 이런 거.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지리를 잘 몰라서 나진이 그니까 러시아 어디 접경이랑 있어? 나 러시아 접경인지는 또 몰랐네. 중국으로 치면은 훈춘 혹은 훈춘이라고 해서 어. 그 중국도 약간 그 접경 지역으로 보면 끝자락이거든. 아. 아무래도 그리고 한반도 지도를 나도 봐야 할 텐데 시베리아 횡단 그 여객도 있잖아. 어어어. 블라디보스토크. 어. 그쪽. 그래서 약간 음.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잖아. 음음음음. 그래서 그게 그 의미하는 거 알지? 그게 그 만약에 북한이 열리면 이제 그 뭐 횡단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음. 어 그렇게 한 게 그 하얼빈이랑 뭐 훈춘, 그 블라디보스토크 약간 이렇게 음. 접경이 있어서 음. 그래서 삼국이 보이지. 와 러시아랑 중국이 중국, 진짜 북한. 크긴 하구나.
땅덩어리가 워낙에 큰 북한 나라니까. 북한이랑 접경인 게 남한 입장에서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접경 러시아와 중국의 접경 진짜 프라이드 가질 만하네 아 진짜. 그럼 나는 아 글로벌하게 왔지. 와서 역시 글로벌 한동 어. 글로벌 어. 대학생. 와우. 그러면은 어 한국에 와서 되게 다양한 나이대 사람들이 오잖아. 정말 다 커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갓난 아기 때 와서 진짜 출생은 북한인데 북한에 대한 음. 기억이 없는 친구들도 음. 있고 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커서 음. 그니까 그때 뭐 반딧불이랑 놀던 음음음음. 기억도 있고 그 라 나 라진에서 보냈던 시기의 기억이 있어서 왔는데 그렇게 쪼끔 북한에서의 쪼끔의 교육을 초등교육 정도로 받고 남한에서 살게 되면서 또 정체성의 혼란은 없었는지 근데 잠깐만 그전에 나 질문 또 하나 생겼어. 이거 취소할게. 어어. 그 북한에서는 교육 제도가 얼마나 돼?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 너는 어떤 유치원에 갔거나 뭐 그거 기억나? 아 막 몇 살 막 이렇게 구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나는 초등학교래 그 유치원을 갔어 먼저. 유치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타가서라고 하지. 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서 유치원 교육을 이제 다 받고 아마 한국이랑 똑같을 거야. 8 살에 초등학교를 가. 어 어. 그리고 그래서 언제 초등학교 졸업해? 아마 초등학교가 6 학년까지였나? 그리고 비슷하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달라. 중고등학교 합쳐서 다니니까 내가 알기로는. 근데 최근에 또 한 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 교육 음. 제도가 북한에. 음. 와 그러면은 너가 진짜 가정에서 너가 계속 북한에서 살았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갔었을 시나리오인가? 사실 내가 '대학을 갔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정말 뛰어난 수재다. 어 수재들만 가는구나. 아니 뭐 꼭 수재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엘리트들, 상층들 아. 뭐 그리고 그리고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 혹은 음. 진짜 학구열이 뛰어난 사람들 진짜. 근데 음. 뭐 일단 보면 내가 정말 수재다 그러면은 아마 갔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아마 나는 대학 안 가고 뭐 군대 가지 않았을까? 군대. 어. 어. 와 군대 몇 년이지? 10 년이잖아. 10 년 복무라고 하더라고요. 뭐 와 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시나리오였었을 수도 있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6 학년 정도까지 살다가 중국에서 2 년의 시간 12살 끝물에 끝물. 끝물에 왔는데 처음 왔는데 가장 생소하고 힘들었던 게 진짜 많았을 것 같아. 왜냐면 특히나 북한 같은 사회는 되게 폐쇄적인 사회고 또 라진시도 나름 글로벌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라 자체가 폐쇄적이고 하다 보니까 문화도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음. 같기도 하고 너의 나이대 친구와 공유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도 한국에 와서 가장 생소하고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극복을 했는지가 음. 궁금해. 나는 뭐 그래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왔으니까 습득력이 빠르니까 음. 그 시기가 나는 좀 짧았던 것 같아. 뭐 약간 나 지금의 내 나이대에 왔거나 혹은 진짜 우리 엄마 아빠 30-40대 막 이렇게 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그 시기도 극복이라 해야 되나? 그 간극을 좁히는 그 시기도 되게 오래 걸렸을 거고 어쨌든 나는 되게 어릴 때 왔으니까 그나마 빨리 적응했는데 힘들었던 게 뭐 말하는 것도 뭐 사실 북한 말이 말 같고 막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그래도 같은 한글이니까. 뭐 음음음. 물론 외래어가 많아서 약간 그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느낌이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약간 뭐 시간이 지나면 언어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는 것 같아. 뭐 그리고 뭐 공부하는 건 뭐 공부보다 뭐 다른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진짜 어려웠지. 일단 그런 어. 북한과는 정말 다르고 약간 사회 자체가 뭐 고층 빌딩도 막 있고 어. 약간 난 아스팔트 바닥 뭐 이런 건 그냥 다 시간이 지나면 되는데 가장 컸던 게 정신적인 거였던 것 같아. 정신적인 거. 약간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좀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웠고 그 주변 사람들인데 약간 그런 시선을 극복하는 것도 어렵고 나도 나 스스로가 그런 시선을 받다 보니까 나 스스로도 약간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북한 사람에서 이런 경험을 겪고 게다가 또 사춘기와 약간 이런 것도 겹치기도 하고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거지. 어.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은 항상 어떻게 보면 대립을 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천안함 사건이나 혹은 연평도 사건이나 그리고 또 핵미사일 이런 개발을 하면서 남한과 부딪히고 정치적으로 냉랭해질 때 그게 항상 그런 안 좋은 냉랭한 시선이 나한테 그대로 꽂혔어. 음. 특히 나는 학교 다닐 때니까 남한 애들과 교류가 많았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니까 그런 시선이 항상 나에게 왔어.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뭐 우리가 이슈화가 되는 문제들 9시 뉴스 뭐 이렇게 신문에 계속 나오는 이슈화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갖고 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건 대화의 주제가 그런 것들이잖아. 이슈화되는 것들이 우리 어떤 일상의 대화가 되잖아, 주로. 그러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정치적으로 냉랭해지면 대화의 주제가 이제 북한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북한을 욕하고 까고 그건 나는 이해해. 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체제 자체에 대한 그치. 음. 근데 이제 그거를 노골적으로 뭐 직설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약간 우회하면서 이제 뭐 약간 '북한 사람은 뭐 어떻다느니.' 하면서 음. 이제 나를 좀 돌려까기 시작하고 그런 게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 나는. 음.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그걸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항상 약간 가해자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아 어 피해자? 그러니까 아 '내가 가해자. 가해자다.' 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건 어 아닌데 뭔가 괜히 음 뭔가 음. 나한테 이 질타를 돌리니까 어 뭐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환경에 음. 계속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마치 이 남한 친구들 우리 또래에 있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 같은 거야.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위축하고 약간 이런 분노들이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거는 뭐 적응하는데 정신적인 거는 좀 많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난 음. 고등학생이 돼서 그나마 좀 극복한 것 같아요 그걸. 음. 어린 시기에 왔음에도. 어 그럼 일반 학교를 중학교 정도까지 다니다가 음 대안학교로 고등학교 때 그 음 전학을 간 거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그게 좀 음. 극복하고 좀 화해하고 내 음. 스스로 화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이제 딱 반반 산 거잖아 너가. 음 그치. 12 년, 12 년? 반반이지 반반. 음. 정말 진짜 반반인데 나만의 계속 너가 자기소개할 때도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나 말하고 근데 너는 이런 정체성에 혼란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혼란이 있었다면은 그런 혼란들을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고 너의 음. 충돌되는 정체성과 생각들을 어떻게 화해를 시켰는지도 음. 궁금해져. 뭐 정체성 혼란이 뭐 나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 음. 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제3 국에서 출생한 자녀들 있잖아. 음. 어머니는 북한 분이신데 뭐 이제 중국에서 낳았거나 혹은 중국의 아버지를 만나서 어 태어났거나 약간 그런 친구들은 좀 혼란이 많아 보이는데 나는 명확했어. 뭐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하니까 내가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 뿌리가 어디냐 약간 이거는 크게 혼란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다만 남한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점점 남한 사람이 되어 가는데 아까 그 과정에서 약간 북한이라는 수식이 계속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북한 사람인 걸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태어났으니까. 기억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내 몸에 약간 언어나 약간 그런 게 어느 정도 배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숨기고 싶고 좀 지우고 싶었는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야. 내 몸에 비록 어리지만 약간의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정체성 혼란이라기보다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극복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살아온 지 정말 점점 이제 남한에서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어 약간
이제는 지금은 정체성 혼란이 안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과거에 내 기억을 지우고 싶고 내 출생을 좀 지우고 싶었던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오히려 지우기보다는 정말 간직하고 잊지 않고, 그래서 내가 뭐 저는 북한에서 왔고 태어나고 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굳이 막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강조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과 친해지고 하면은 막 음. 굳이 숨기지 않고 "너 혹시 북한에서 왔어요?"라고 하면 숨기지 않거든 굳이. 왜냐하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북한에서 왔다는 게 막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내 꿈이 나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나는 정말 북한에 관한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북한에 들어가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음. 옛날에는 막 지우고 싶고 잊고 와 싶었는데 지금은 와. 약간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이게 요즘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음. 막 취업이나 학업이나 뭐 음. 인간관계나 신앙이나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북한을 좀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음. 약간 너무 남한화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남한화. 남한화. 완전 이제 이 그냥 외모나 말투나 이용수의 뭐 남한화. 그냥 완전 북한 사람은 이제 없어졌어. 그래서 약간 이걸 계속 내가 자각하지 않으면 지각하지 않으면 까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 맞아. 와. 내가 북한 사람이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더라고. 기도하는 것도 남한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리고 또 고등학생 때까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점점 이게 안 하게 되더라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이렇게 내 책상 앞에 써 놨거든. 기도에다가 북한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써 놨거든 일부러. 왜냐하면 안 까먹으려고. 요즘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익숙해져서 이제는 뭔가 음. 너를 리마인드 해 줘야 되는. 근데 진짜 맞아. 정말 너 그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 네가 거기에 태어났고 거기에 진짜 어. 너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들을 너가 음. 프로세스하면서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그걸 갖고 나가고 있구나. 너무 좋다. 너무 소중하다. 그 북한에서 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방금 뭐 처음에는 수치스럽고 되게 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버리고 싶은 그런 딱지 같다고 했는데 그게 너가 뭐 내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성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뭐 음. 음. 스테레오타입이라든지 북한에게 남한 사회에서 정형화된 그런 스테레오타입이나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정말 싫었던 거 '사실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볼까?'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 뭐 여러 큰 것들이라고 하면 진짜 많은데 그냥 그중에서 정말 짜잘한 게 많은데 응.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남한에서 뭐 영화를 하거나 드라마를 제작하면은, 뭐 북한 관련된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하면은 뭐 당연히 북한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뭐 구사해야 하잖아. 그 나라의 그 북한의 그 특유의 발음이나 사투리나 방언 같은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친구들끼리 당연히 따라하지 그렇게. 근데 그걸 음. 굳이 내 앞에서 약간 이렇게 계속 말을 걸고, 난 일단 처음에 그게 너무 싫었어. 나한테 그런 걸로 말 거는 거 자체가. 근데 뭐 이런 음. 건 그냥 어린 애들끼리 그냥 하는 거고, 그냥 진짜 그 아까 말한 그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거는 음. 북한 체제와 정권 그 기득권과 약간 북한에 사는 그 사람들, 그 주민들을 동일시하는 게 난 좀 크다고 생각해. 음. 왜 내가 그냥 생각해 봤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이 있었으면 당연히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좀 뭐 비판을 하고 해야 하는 건 난 맞다 생각해. 근데 그걸 북한 주민들 혹은 탈북자들에게까지 약간 그걸 질타하고 비난하는 게 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남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뽑는 게 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거잖아.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서 반영되는 거니까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면 뭐 북한이 핵을 쏘건 핵 개발해서 남한에 피해를 주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의 체제를 구성할 수 있게 힘을 준 게 국민들이 아닐까, 약간 이런 인식이, 남한에 대한 그런 사고를 갖고 북한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비판을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사고 음. 때문이지 않을까.
물론 북한이 체제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남한의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나는. 그래서 좀 북한 음. 주민과 그 정권은 다르다. 음. 약간 그걸 좀 나는 알았으면 좋겠어. 음. 남한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대의적인 민주주의로 이렇게 뽑았으니까 그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북한은 절대 그게 아니잖아. 독재고 정말. 음. 자유가 없고 선거라는 게 없고 뭐 음. 있어도 형식적인 거고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식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북한이 그저 독재 체제다. 폐쇄된 나라다.' 그러면은 그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가 약간 그런 것들도 다 좀 고려해서 평가하고 '북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탈북자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갖고 있어. 맞아. 은연중에 독재 체제인 건 아는데 그게 음.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모르 음. 수위를 모르니까 그지. 그게 주민들까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 음. 은연중에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진짜. 한국에서는 뭐 정책이나 음. 경제 정책 뭐 어떤 정책하면은 그 정권이 그 직접 관여한 거지만 그게 다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이루어진 거잖아, 사람들로. 비판할 권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볼 때 이런 사고를 갖고 바라보지 않나. 체제 다른 건 크게는 아는데 그걸 약간 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걸로 바라보지 않나. 맞아. 또 남북한의 안보적인 이슈다 보니까 항상 대두가 음. 되는데 사실 그지. 북한의 문화도 있고 조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조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뭔가 북한 사람들한테 뭔가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으로 음. 씌워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진짜 여러 가지 음. 진짜 조명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많지. 진짜 라진만 해도 나 러시아랑 중국 국경에서 처음 알았잖아. 그 궁금했던 게 또 북한 사람이라고 너는 언제부터 말할 수 말할 수 있었는지. 있었어? 어 어. 당당하게 얘기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음. 정신적으로 극복한 것도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탈북 대안학교를 가니까 마인드가 바뀌더라고, 사고 체계가. 내가 그전에도 남한 사람도 싫었고 나도 싫었고 북한 사람도 싫었어. 왜냐면 북한을 싫어하니까 북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었거든. 왜냐면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나의 내 안에 있는 그 왜냐면 북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북한에 대한 그게 더 커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약간 다 싫었거든요, 약간 사는 게. 근데 그 고등학교 가서 회복이 된 게 이전까지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북한에 대해서 그냥 진짜 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노골적으로 약간 나를 약간 항상 좀 북한을 까는데 그 대상이 나를 놓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근데 그 북한에 대한 사랑과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 이런 어른들도 있구나. 내가 만난 어른들 부류가 있고 또 이렇게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 어른들도 있구나.' 약간 이렇게 만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주입식 교육이 된 거지. "너희는 정말 축복이다. 뭐 원석이다. 통일의 꿈나무다. 몸 좋은 통일이다." 약간 이런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약간 어느 정도 나 자신도 좀 사랑하게 되고 내 출신도 좀 너그럽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쪼금씩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 같아요. 음. 주입식 교육도 살짝 맞긴 한데 그게 믿는 거니까. 그 신념이고 그치, 믿음이고 그치, 관점이 그치. 다른 거니까. 그런 그치. 관점이 진짜 그래서 진짜 약간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더라고 음. 진짜. 진짜 공감합니다. 쪼끔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뭐 남북 지금 고위 공무원도 풀고 있지 음. 못한 난제고 항상 남북한이 긴장 완화, 긴장 완화 복잡다단하잖아 남북 관계가. 네. 어떻게 아. 남북한이 화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요것도 생각 많이 해 봤는데 최근에 내가 그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쁨 님은 통일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전 통일하면 유라시아 그거 하이웨이 철도 아. 타고 아. 여행하고 아. 싶은데. 그죠. 약간 거기에 잠재된 게 뭐냐면 약간 국토 통일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영토와 영토가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까 유라시아 하이웨이 뭐 음. 철도 횡단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통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그런 통일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사람과의 통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그 영토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통일이 중요한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할까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선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음. 뭐 북한 선교, 뭐 통일 선교를 하는데 정말 그 중국이나 접경 지역에서 혹은 조선족인 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선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또 한국 교회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서 저는 느꼈던 게 하나가 물론 북한 현지를 위해서 혹은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있는 탈북자를 위한 선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제 선생님들도 저희를 먼저는 통일이라고 이렇게 자부심 가지라고 "먼저는 통일이다. 너희는." 약간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먼저 왔으니까 남한에 이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 탈북자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약간 좀 배척하는 혹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게 좀 많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혹시 염영학교 아시나요? 아, 알죠. 그 염영학교가 내가 나온 그 대안학교인데 그 이제 명동에 위치했는데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이제 학교 이사를 해야 돼, 이전 문제로. 그래서 음. 운동장도 있고 이런 학교를 얻으려고 서울의 강동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 어느 그 한 지역에 그 터를 얻으려고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지역구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야. 왜냐하면 "탈북 대안학교가 들어서면 뭐 좀 시선이 안 좋다."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말 말도 땅값이 안 되지. "땅값이 뭐 저렴해진다."나 약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너무 우리는 통일을 크게 생각하지 않나.' 뭐 진짜 남한과 북한의 그 38선이 없어지고 DMZ가 이제 열려서 정말 뭐 자동차를 타고 혹은 철도를 놔서 왔다 갔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정말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방해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너무 꿈꾸는데 저는 그런 통일도 정말 하나의 과정이지만 먼저는 사람과의 사람의 통일이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사람과의 사람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그 영토를 넘어설 수 있겠어요. 있어. 그래서 나는 그 먼전 통일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북한 사람과 정확히는 탈북자들과 남한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고서 어떻게 통일을 바라볼 수 있을까? 약간 이게 좀 나는 먼저라 생각해. 그래서 남한에 온 그 34,000 음. 명이 어떻게 보면 5천만 대 34,000 이면은 진짜 적잖아요, 수가. 근데 이 적은 소수니까. 34,000 명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아직 물론 마음만 갖고는 안 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34,000 명부터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2,500만의 그 북한 주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먼저 이 34,000 명과 통일을 이루는 게 먼저다라고 저는 사람과 사람과의 통일에 대해서 어 말을 해 줘서 갑자기 질문이 떠올랐는데 웅수가 생각하는 남북 한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 차이점 어. 진짜 사실 요즘은 차이점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뭐 한 민족이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그러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사실 분단이 70 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분단 세대에 태어난 분이라면 지금 할머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잖아요. 음음. 이신데 근데 분단 세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벌써 연세가 그렇게 되셨고 음음. 우리는 점점 북한과 음. 멀어져 가는 세대가 되는 거잖아. 음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음. 보면 오히려 북한과 교류도 없고 오히려 다른 외국과 더 교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점점 외국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음. 무슨 말이냐면 한 민족이라기보다는 정말 지리적으로는 정말 가깝지만 먼 나라, 정말 먼 나라 이제는 마음적으로도 멀고 거리적으로도 못 가니까 멀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떨어져 음. 지는 시간.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애가 10년 후에 보니까 키가 엄청 커져 있고 20 대에 봤던 사람이 70년 후에 보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흰머리가 백발이 생기고 그래서 이전의 모습을 못 알아보는 것처럼 약간 이젠 이 한반도가 70 음. 년이라는 세월을 겪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에 대한 그 간극이 커진 것 같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나라적인 차원 아 네 음 시대적인 음. 차원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에 아. 대한 또 차이도 궁금해. 아. 그러니까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들을 뭔가 화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맞춰갈 수 있는 것 음. 같아. 음. 딱 듣고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요즘 남한은 약간 좀 가부장적인 문화가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 가부장적인 음. 문화. 근데 북한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약간 흔히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북한 사람들을 볼 때. 물론 음. 그것도 적응하면서 점점 변화되겠지만 그냥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이 들고 '완전 음. 구시대적인 사람이지 않나.' 약간 이렇게 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음.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데 약간 그것에 음.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좀 음. 멀어지게 되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가 북한은 좀 폐쇄되고 좀 생존의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여가나 혹은 법이나 약간 이런 질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억압이 된 것 같아. 음. 왜냐하면 생존이 먼저인데 여가를 어떻게 지키고 질서를 어떻게 지켜.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존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불법적인 것들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남한에 오면 법을 좀 지켜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약간 북한에서 살아온 그런 생활의 습관, 삶에 거기서 살았던 영향들이 있으니까 남한에 와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생소하니까. 음.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남한 사람들이 보면 '너무 무식하다.' 지식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정말 법대로 하지 않고 약간 좀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 약간 그래서 '좀 세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개인의 그런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 진짜. 그 살아온 남한과 북한의 문화 차이가 크니까 그만큼. 음. 이제 계속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눴었는데 그러면은 응수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또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다면은 어떤 거야? 정말 거창해도 되고 사소해도 되고. 요즘 진로 일단 직업적으로 얘기해 보면 요즘 그 진로 고민이 되게 많아 가지고 많을 때지. 진짜 음. '뭘 대학교에서 뭘 배웠지?' 이런 생각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수업을 들은 거랑 직업을 찾는 거랑 큰 연관성을 못 느끼겠더라고. 대학에서 받은 교육과 또 내가 진짜 구인구직을 하는 진짜 입장에서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 느낌이. 뭐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현실적이진 않지만 생각해 보면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전공하고 있는 경제학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는데 뭐 뭔가는 하겠지. 설마 굶어 죽진 않겠지. 뭔가는 하겠지만 약간 그 직업을 떠나서 그냥 내 앞으로 나아갈 그 진로를 길을 떠올려 보면은 역시 나는 북한이지 않나. 통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북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뭐 북한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꼭 북한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뭐 전혀 상관없는 다른 영역의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북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혹은 북한 선교 혹은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후원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나는 그 북한 관련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북한 일을 하고 싶어. 진짜. 음. 직접적으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못 하거나 혹은 관련된 직장을 못 가져도 약간 후원자가 되거나 혹은 정말 뭔가 돕는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34,000명 중에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내가 걸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계획이 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음. 그 꿈 응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응원합니다. 네. 네 이 질문이 한동인으로서 빠질 수가 없는데 거의 다 왔어요. 빠질 수가 없는데
너 응수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아 세상 진짜 다들 하 많은 어 생각들을 할 것 같아. 진짜 약간 한동대학교 그 슬로건 그 Why not change the world 딱 들으면 웅장해지잖아요. '세상을 바꾼다.' 어 근데 다닐수록 '세상을 못 바꿀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아니 뭐 세상을 어떻게 바꿔. 세상을 바꾸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못 바꾸고 있는데 작은 4천 명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가서 세상을 바꿔. 약간 이 마인드를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약간 '세상을 못 명치 바꾼다.'라는 명치 어 때리는데? '세상을 못 바꾼다.' 약간 한동인들에게 고함. "세상 못 바꿔!" 이런. 근데 어어. 여기에 이게 빠지면 안 되죠. 아. 근데가 들어가야죠. 하지만 약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죠. 그 미랄 만한 그 씨앗을 갖고 작은 겨자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또 그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뭐 우리 때 그런 열매를 못 보았을지라도 우리 다음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법학부의 송인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통일을 꿈꾸느냐?" 했을 때 "우리 때 잘 먹고 잘 살자고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때 통일을 못 볼 수도 있다. 우리가 통일을 꿈꾸지만 우리 때 통일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을 꿈꿔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예시를 들어 주신 게 1900 년대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안중근 선생님이나 유관순 누나라 해야 되나 열사라 해야 되나. 네 그런 분들 직접 광복을 못 보셨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 그분들의 노력을 의해서 그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꿈을 꾸지만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건 미래에 볼 거라는 확신과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뭐 진짜 세상을 바꾸기는 너무 힘들지. 사회 나가서 그리고 그 세상이 얼마나 커. 나는 그 세상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존재고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영역 하나에서 작은 그런 한동에서 배운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 때는 못 바꾸지만 내 후대에는 바꿀 수 있고 혹은 작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작은 변화. 그것을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들어서 또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세상을 갑자기 어떻게 바꿔요. 이 굳어진 사람의 사고 하나도 못 바꾸는데 그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아멘이다 올려 하지? 아 아. 진짜 너무 공감이 많이 되네. 한동안 안녕하셨어요 팟캐스트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공통 질문 두 가지,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한동인들 너가 아는 한동인들 중에서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진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 오. 오. 그 이아름이라고 네 아름 친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아름이와 되게 만날 기회가 많아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놀기도 하는데 친구는 되게 하나님 안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나는 그냥 내 스스로 '아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얘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조명하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다.' 항상 이 마인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같아서 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배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음. 어 진짜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그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 그럼 그 아름 학우님이 듣고 있다면 한마디 해 주시죠. 전하고 싶은 말. "아름아 취업은 잘하고 요즘 취준 때문에 살 많이 찐다고 하는데 그거 취준 때문이 아니라 어 너의 식습관 때문이야." 이렇게 또 명치를 때리나요? 칭찬해 어. 놓고. 전해야겠네. 꼭 들어야겠네, 아름 씨. 그래, 아름 웅수야, 진짜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워. 내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고 약간 횡설수설한 거 이거 어떻게 어
글로 카트 쓰고 편집. 커트할지 진짜 시간 꽤 걸리겠다. 수고 많이 해. 네, 정말 예상대로 편집이 오래 걸렸습니다. 송출되는 내용 이외에도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데요. 이 에피소드를 계기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에피소드였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편 인스타 게시글 댓글에 손가락 V 아이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또 다른 한동인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동안 안녕히 계세요.